그럼 첫 번째 기출 분석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추 뭐 특수교육학 내용을 한 바퀴 정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1차가 끝나고 2차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바로 공부하지 않고 어느 정도 텀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특수교육학을 좀 봤을 겁니다. 근데 뭐 12월 달에 공부하든 1월 달에 공부하든 2월 달에 공부하든 사람인지라 이렇게 3월이 되면 많이 조급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원래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더 많은 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시험이라는 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공무원처럼 1년에 3번 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시험을 치는데 이 한 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남들이 이거 하니까 저거 하고 남들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기적으로는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시험이 11월 달에 친다고 하면 3, 4, 5, 6, 7, 8, 9, 10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 9개월.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팔을 입을 거고요. 반팔을 입은 다음에 좀 있으면 외투를 입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쳐요. 근데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쯤 되면 조금 조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급해하면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언제 퍼질지가 보여요. 언제 퍼지냐면 4월 달 한번 퍼지고 뭐 6월 달 한번 퍼지고 9월 달 한번 퍼지고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이때 퍼진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번아웃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더라도 집중도 안 되고 뭐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다시 말해서 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건 물론 의식주가 있죠. 근데 의식주 말고 해야 될 건 공부잖아요. 근데 의식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남들보다 손해겠죠. 그래서 지금은 긴장을 하면 되지만 조급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뭐 저는 봤어요.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고 2차에서 떨어져서 멘탈을 못 챙겨서 4월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최종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일단 장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끝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단지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힘든데 짜증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 못 한다, 다음에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20대, 30대 넘어가요. 결국에는 30대 후반에도 공부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이만한 직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본인들이 원하는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참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2, 3년만 조금 고생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회피하거나 그리고 시험을 거부하지 말고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부여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여잡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 한 번 잡았다가 놓고 한 번 잡았다가 놓고 이러지 말고 한 2, 3년 정도 잡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즉 노량진에서 배우는 내용을 원래라면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워야 돼. 근데 내가 4년 동안 배웠던 내용이 노량진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따지고 본다고 하면 뭐 2년, 3년은 금방 가요. 왜? 새로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 대준다더라.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더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현타가 오거든요. 나는 뭐 했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공부하는 시기를 본다고 하면 지금 1, 2월 달, 그리고 3, 4, 5, 6,
그리고 7, 8, 9, 10, 1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진행되는 게 우리가 학습할 때 늘 얘기했던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1, 2월 또는 1, 2, 3월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습득하는 게 특정한 과제나 특정한 수행을 암기한다는 내용보다는 뭘 해야 된다고? 이때는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 잘 외운다. 물론 잘 외우는 거 좋아요. 근데 외우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결국에는 내가 필요할 때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11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교재나 아니면 찬찬히 제가 추천해주는 강론서 정도 읽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기입니다. 자, 습득할 때 뭔가를 외우겠다. 물론 외울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모래 위에 쌓은 성,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외워놓은 거 금방 넘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방금도 얘기했던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해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학습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특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말로 얘기한다는 게 어떤 말이다? 내가 이해하고 이거를 써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게 조금 현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해한 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개념을 알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학습장이라는 걸 이제 특수교육학을 모르는 또는 특수교육학을 알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학습장애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학습장애를 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서 전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1, 2월, 1, 2, 3월 달에 봤던 특수교육학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있겠죠. 그게 제가 마인드맵을 했어요. 큰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틀에서 조금만 더 넘어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또는 정의를 봐야 되고요. 그렇게 1, 2월, 1, 2, 3월을 보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반기에 3, 4, 5, 6때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3, 4, 5, 6월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1, 2월 때, 1, 2, 3월 때 배웠던 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숙달해야 돼요. 숙달. 근데 숙달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7, 8월도 숙달, 유지 이런 느낌이지만 지금 3, 4, 5, 6월에 해야 될 숙달은 어떤 숙달이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그 뭔가를 얻은 거 가지고 습득했던 걸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모든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얘기로 들어갔냐면 특정 학교에 3학년 학생이 물어봅니다.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출 문제 봐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기출문제 보는 거고 이 기출문제 볼 때에도 기출문제 확인이 있고 기출문제 풀이가 있고 기출문제 분석이 있잖아.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확인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말을 하죠. 기출문제 별로 볼 것도 없고 답도 다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출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을 연결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일단 숙달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3, 4, 5, 6에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냐면 뭐 1, 10단에는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큰 틀을 봤다고 하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어떤 게 새롭게 나왔는지를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수업 때 이거를 왜 강조했는지 수업 때 이거 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험에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해야 여러분한테 피와 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출 문제는요,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출 문제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출 문제 풀이하는 거, 그 다음 단계는 기출 문제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분석까지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풀이까지밖에 못하죠. 왜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강론 내용도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면 이 분석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늘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돼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최신 트렌드에 해당하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외웠던 거 그리고 지문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확인, 기출 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기출 풀이와 분석 그 얻은 가에 있는 그러한 2단계, 3단계 내용으로 제가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기출문제 보고요. 이 기출문제 관련된 답을 볼 겁니다. 근데 답을 볼 건데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이제 이 풀이와 분석을 할 때 문제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 정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내용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2월 수업 시간에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보다는 이 문제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 또는 기출 풀이 과정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법적 차원이죠.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엄청 잘 외우는데 시험만 가면 이걸 못 써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거를 잘 몰라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고기를 잡는 걸 알아야 되잖아. 물고기 잡는 게 아는 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자 차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력 그리고 문제를 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 차원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 그리고 이게 출제되겠다는 예상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낸다? 3, 6월 전반기 안에만 해낸다고 하면 뭐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가 있긴 한데 이건 몰라도 돼요. 양자역학이나 경제학에서 쓰는 킹텀 점프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용어 같은 건 몰라도 되는데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기출 풀이, 기출 분석만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이룰 수가 있고요. 이 높은 단계가 어떤 기준이 되냐? 최소한 1차 합격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기출 풀이와 분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앞에 있는 강사가 했던 방법대로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다 내 걸로 만드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편하긴 편한데 어떤 게 좀 맹점이냐고 하면 그러면 저만큼 관련 개념이나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다음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잘하는 사람 거 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문제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퀸텀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 2, 3년 공부하며 기출 분석 또 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해야 됩니다. 왜냐?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1년 차에서 봤던 내용과 2년 차에서 봤던 내용과 3년 차에서 봤던 내용들이 정말로 다 다르고요. 실제 저도 매년 수업 준비를 할 때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 책 내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를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 농담으로 하는 말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절대 볼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모든 내용을 다 리셋합니다. 왜? 아무 학교에서 쓸모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학교에서 쓸만한 내용은 10% 미만. 그 중에 그러니까 10% 중에서 90%는 장특법 내용이에요. 장특법만 잘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 생활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에너지 쏟는 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관련 내용을 보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고기를 또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또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 4, 5, 6에서는 여러분들은 숙달을 해야 되고요. 어떤 숙달을 해야 되냐면 비중을 여기 좀 두셔야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법에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고 그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과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소위 말해서 단권화 작업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단권화 작업과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은 제가 3, 6월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풀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권화 작업,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3, 4, 5, 6 동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세한 내용을 암기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서브노트 단권화 자료가 만들어졌다 또는 만들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7, 8월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 가는 사람들은 7, 8월부터 빠르면 5월부터 암기를 합니다.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 물론 장특법이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왜냐? 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으로 승부보다는 장기 기억으로 승부 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교육과정 문제들이 소위 말해서 다 지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랄 맡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좀 빨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수업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저기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좀 빨리 여러분들이 봤으면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여튼 7, 8월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 7, 8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는 앞에 있는 강사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론이나 새롭게 나온 강론 내용도 알려줘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 안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 내가 전반기에 했던 것, 즉 전반기에 해야 했던 것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신내용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못하고 있다고 하면 신내용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무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학습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지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정작 해야 될 거 뭐가 있는데 기출문제 나온 거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소화를 못하는데 새 내용 본다고? 그러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해요. 왜 이렇게 많냐고. 많을 수밖에 없지. 우리 시험이 지금 몇 년치인데. 그래서 이게 없어질 거라고 하면 시험이 바뀌어야 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시험이 어떤 이제 형태였냐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선택형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오지선다 문제였죠. 근데 재밌는 건 2009년에 처음으로 선택형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형 문제 딱 보면요, 진짜 쉬워요. 정말 쉬워요. 지금 보면 엄청 쉬워요. 근데 그때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와, 어려워서 못 풀겠다 였어요. 기존에는 어떤 시험이었냐면 정말로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택형을 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초수 같은 경우는 다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엄청 어려워요. 보시면. 근데 초수도 합격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게 쉽게 나올 거라고 하면 문제 형식 한번 바꿔야 되는데 바뀌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대설이 끝나고 내년에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말들이 뭐 현재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연합해가지고요. 서울, 경기 등등의 시도교육청 연합해서 교육과정 평가안에 위탁을 합니다. 저희 시험 칠 건데, 저희 교사 뽑을 건데 우리가 내는 것보다 너네가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한테 도움을 줄 거니까 좀 대신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했어요. 지역마다 그전에는 문제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엄청 옛날 문제 구해보면 문제에다가 앞에 이런 문제가 붙어 있어요. 서울 몇 번, 부산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달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바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특정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교육학 내용을 안 물어보겠다라는 되고 있고요. 그럼 안 물어보면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2차 때 면접으로 물어보겠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꼴을 안 볼 거라면 늘 얘기하잖아. 빨리 합격하세요.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합격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 2월 달에 해야 될 게 중 하나가 그거였잖아.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그리고 공부 시기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뭐 카페라든지 그리고 요즘 유튜브 찾아보시면 합격 후기나 합격 수기도 엄청 많아요. 그런 내용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이때 어떤 걸 했고 저 때 어떤 걸 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기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 7, 8월부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정리하는 게 7, 8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써먹는 거냐면 그 다음에 써먹어요.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입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외우고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이제 9월, 10월, 11월 이제 뭐 한다고? 유지일반을 해야죠. 보통은 유지일반을 할 때 많이 푸는 게 문제를 많이 풀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재밌는 건 수능은 소위 말해서 좋은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임용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하지만 강사들이 내는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기출문제를 또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7, 8월 달에 뭘 할 거냐면 기출문제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아 초등 형식으로 하나, 중등 형식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은 문제도 안 낼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설명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한다고? 내용 암기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9, 10, 11월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했지만 자기 점검, 자기 기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 영향을 미치냐면 그것 자체가 강화가 되고 벌이 돼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환경적 단서를 적용해가지고 내 행동의 결과적인 면을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아니지. 늘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문제는 일부러 좀 여러분들을 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일부러 꼬아서 내고 일부러 신기한 거 내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건 암기가 다 된 사람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암기도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 푸는 거에 회피하지 마세요. 많이 맞아봐야 몇 점이 단단해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초수 애들 같은 경우 3, 4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에서. 물론 재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니까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됐다고? 40대 때 초반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중등 문제가 초등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 난이도 측면, 내용 측면은 괜찮아요. 근데 하필이면 대상이 좀 문제여서 그렇지. 왜냐?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초과정도 봐야 돼요. 특과정도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학 공부를 초등 같은 경우는 깊게 안 하고요. 얇게 넓게 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줘버리니까 당연히 폭락한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 문제 그거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교직 논술을 보니까. 저 수업 모의고사 때 100점 만점을 보는데 잘 친 사람도 60점 중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 쳐보니까 실제 그 시험 점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 20점이 높아. 이러니까 합격을 하지. 합격할 때도 최소한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한테 합격수기 쓰신 분들 중에서 초수인데 차석하고 수석하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연습만 하면, 단련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대 뭘 해야 된다? 네,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암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3, 6월 달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유아와 초등과 중등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